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치, 법, 이 두 가지 얘기 나오면 그냥 하품 먼저 나오시죠. 그런데 사실 제가 시사평론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하고 법을 빼면 뉴스의 알맹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건데요. 이걸 또 공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정치와 법이 너무나 쉽고 가까워집니다. 바로 판벤저스, 정벤저스, 법벤저스 이 세 분인데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보윤 사무관님, 그리고 서울신문의 허백윤 기자님. 이 허보윤, 허백윤 두 분은 친자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김영민 변호사님.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치관계법을 판례를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지 오늘의 주제 먼저 보고 오시죠. 자유로운 정치 활동 중 하나인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 그러나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을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네, 다들 주제 보셨죠? 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특정 정당의 당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정치 관심자거나 아니면 혹시 나중에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 지금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첫 번째로 당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예, 정당법에서 당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요. 그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으면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9세 이상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어느 정당이든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원의 자격을 잘 세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당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공무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공무원도 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사립학교의 교사들도 역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언론인은요? 언론인은 예전에는 이제 금지가 됐었는데요. 네. 법이 개정됨으로써 언론인은 이제 허용이 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여쭤봤냐면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이 김영란법 대상이잖아요. 근데 언론인은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그리고 공무원은 당원의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당원의 명칭이 다양해요. 신문 보다 보면 평론하는 저도 일반 당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대의원 이게 다 뭡니까? 그 주로 전당대회나 뭐 그런 후보자 경선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당원이라는 거는 그냥 가입 원서만 내면은 무조건 당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냥 말 그대로 가입한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 당원, 뭐 권리 당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에 대한 기여도가 조금은 더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왜 구분을 하느냐면요. 이제 책임 당원이나 권리 당원 같은 경우는 당직을 줄 수도
수도 있고 그 당직을 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당에서의 어떤 그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격이 조금 더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종이로 이제 예전에는 팩스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옛날에 지구당이라고 불렸던 당협위원장 뭐 지역위원회에 가서 직접 원서를 서류로 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당원도 이제 만들어져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면은 누구나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온라인 당원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금액과 비용도 정당마다 다 다르게 정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그 일정한 정한 기준을 넘었으면 네. 조금 더 비중 있는 당원으로 그렇습니다. 네. 대우를 해 주는군요. 네. 그런데요,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듣다 보니까 제가 저희 동네를 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당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당원 모집 이런 게 있어요. 당원 모집은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당원 모집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허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는 당원 모집을 할 수도 없고요.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아하. 예.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시도당의 창당이나 개편을 위한 창당 대회, 개편 대회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일까지 당원 모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선거 기간만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사시사철 당원은 모집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수막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가두에 당원들이, 기당원들이 나와서 자, 그럼 당원으로 좀 저희 당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입당 원서를 이렇게 나눠줘요. 권유겠죠? 입당 권유.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당원 모집은 정당의 활동으로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하더라도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거리에서 입당 원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정당에 가입하려면 가입의 절차가 아까 뭐 잠깐 당원들의 유형에 따라서 네. 정당마다 정한 기준들이 다르더군요. 그런데 가입 절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당원이 되면 언제부터 당원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예, 이 당원이 되는 절차도 정당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먼저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당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입당 신청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당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한 그런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 같은 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 원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온라인으로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입당 원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당 원서를 제출을 하면 당원 자격 심사 기관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당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심사를 거치고요. 그래서 입당 허가가 된 사람은 당원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그럼 당원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당원 명부에 등재된 시점부터 당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당원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간 시점부터 나는 당원의 어떤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 예. 이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지금 당원의 자격, 당원의 이 입당, 탈당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 뭔가 좀 범죄가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본인은 입당 원서를 낸 적이 없는데 누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제 이름으로 입당 원서를 써가지고 도용이네, 냈다. 도용. 네, 그러면 이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런 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원을 모집하러 다니려면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돈을 누가 좀 대주면서 한다고 하면 그 돈이 문제가 되겠죠. 기부 행위가 될 것이니까. 네네. 또는 그 당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 당에는 당비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려면 당비 납부하는 사람 수를 늘려야 될 테고 그거를 그럼 이제 대신 만일에 내준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좀 돈을 좀 댈 테니까 네 이름으로 내자 이렇게 해서 대신 대납을 하면 그것도 역시 기부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인들을 모아서 이 이름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대납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경선에 뭐 참여하게 하고 하면 심각한 범죄가 네. 되겠군요.
네, 이게 제가 좀 이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하고 활동을 하고 한다는 것, 또 이제 법으로 아까 그야말로 가입과 탈퇴가 법적 절차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반하면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판정법의 가장 강점이죠. 뭡니까? 판례입니다. 판례입니다. 바로 판정법이기 때문에 판례로 만나보는 정치관계법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판례로 한번 들어가 보죠. 풍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허 사무관님, 어떤 거였나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을 하고 이 정당에 가입을 해서 당비도 내고 그리고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정치자금도 기부를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랑 정당법에서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규정에서는 금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렇게 정당의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이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을 했는데 법에는 위반이 됐는데 이분들은 왜 우리는 정당 가입 못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짚었었죠. 왜냐하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이제 정당 가입이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을 감행하고 오히려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인들의 논리는 뭐였어요? 청구인들은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100만 명이나 되는 국가 공무원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휴직 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공무와 상관없는 일을 잠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다양한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게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정당 활동의 자유, 그리고 뭐 사생활, 왜냐면 제가 공무원이라면 정당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뭐 자유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공무원은 하고 싶은데 나는 저 정당에도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공무원을 포기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아주 폭넓게 헌법 가치를 계속 침해해온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 삼은 거는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은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제 대학 교수도 똑같이 교육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교수는 정당 활동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다 지금 전면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학 교수,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사 이런 사람도 다 교육직인데 왜 이들은 전면적으로 정당 활동이 허용이 되느냐?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팔랑귀예요. 귀가 얇아요. 상당히 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리 있는 거 아닌가? 행복 추구권에도 침해가 되는 거 아닌가? 또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내가 선생님이 될 거란 이유로 정당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은 또 뭔가 좀 이제 차별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럼 이제 청구인들의 취지가 그런 건데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생각에 똑같이 가르치는 건데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가입이 허용되고 굳이 그보다 좀 어린 청소년 어린이를 가르치는 초중고 교원은 안 되고 요거 좀 차별 같아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됐습니까? 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유, 뭐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이런 자유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네, 먼저 이 심판 대상이 된 법들이 있잖아요. 바로 정당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먼저 정당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반해서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정당법상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네. 1962년에 최초의 정당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당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도 원래는 정당 가입이 금지됐었다가 이제 허용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고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그 취지는 바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자, 정치적 중립성을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니 정당에 가입하면 특정 정당 쪽으로 이렇게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적 우려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정당법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안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국가공무원법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정치운동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또는 뭐 선거에서 이러이러한 투표를 하거나 뭐 하지 못하도록 권유운동을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그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이미 앞에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특정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그 특정 이익,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래요. 아까 허 기자님이 청구인들의 취지 얘기해 줄 때는 글로 쏠렸는데 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러한 법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청구한 이 청구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예. 금지가 합헌인 거죠. 네, 금지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활동이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가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범위의 정당 활동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공무원도 투표하는데 내가 어떤 후보를 찍겠다, 어떤 정당을 찍겠다 이거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가입과 당원 활동만 이제 부분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금지하는 이유가 합헌이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 네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중학교의 교사들이 네네네,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원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제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정당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이면 교사는 종교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은 우리 아이들을 편향되게 가르칠 거다라고 학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종교의 자유나 뭐 정당 가입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나 뭐 비슷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종교는 허용되고 왜 정당은 안 되지? 그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있는 당원이라고 하면 그 교사의 어떤 인격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걸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아까 대학 교수는 되는데 왜 초중고 교원만 안 되느냐?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그럼 이거 차별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 원칙이라는 것은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게 취급하라는 그런 원칙이고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요. 네. 예. 그리고 다르게 취급을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학 교수 그리고 초중학교 교사 이들이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대학의 교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문 연구를 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고 학생을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수업하고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직무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육과 초중학교의 교육의 내용 역시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와 교수의 기능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직무의 내용과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교수와 초중학교 교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 원칙을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좀 어떻게 이제 설득이 되시나 이게 궁금하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쉽진 않아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지금 판단에서는 초중고 교원들의 이 가르치는 역할과 대학 교수의 연구와 결합된 가르치는 역할은 좀 다르다라고 구분을 했어요. 다르다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판례가 기존 주류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 옳다라고 유지가 됐잖아요. 유지가 됐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지금 4명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게 팽팽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 반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허사무관님 반대 의견은 어떤 논리였습니까? 예, 반대 의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그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 의견과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에서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바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 부분이었는데요. 다수 의견과는 다르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지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이 법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낸 겁니다. 네. 4명이나. 예. 그 이유를 보면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그 취지는 이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어야 된다. 이러한 의무는 오로지 공직 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공직 수행 영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 원칙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그리고 대학교 교수 이 양자 간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가 쭉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 가입 안 되고 정치 활동 안 된다라고 하는 현행 금지 법안에 대해서 여론은 어때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교실의 정치화라는 표현을 이제 신문에 종종 쓰곤 하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경우에 그것이 이렇게
교실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우려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교실에서의 교사로서의 활동과 그다음에 개인이 갖는 그 정치 활동의 자유는 좀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최근 인권위에서요, 이 공무원 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좀 소극적인 어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시킬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의견 표명이 꾸준히 권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뭐 교실 정치화 얘기를 잠깐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해외 사례가 궁금해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좀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공무원도 그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몇 가지 이제 제약이 조금 있는데, 공무원 노조가 단체로 어떤 정치 자금을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모금하는 활동은 금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복을 입거나 뭐 배지를 달거나 해서 내가 공무원 신분임을 알리면서 정당 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에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일하고 그 정당 활동하고는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라. 그런 한에서는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선관위처럼 좀 중립을 필수로 하는 기관의 공무원들, 뭐 중앙정보부, 뭐 범죄 수사하는 그런 부서들, 이런 데서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넓게 모든 정치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셨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 자체는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공직 후보로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은 교실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모든 교육 공무원들은 이제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까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아까 이제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공무원은 정치 활동이 이제 전면 금지가 돼 있고, 지방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대신에 본인이 이제 일하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거나 선거 운동에 이제 참여하고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교육 공무원은 이제 전부 우리나라처럼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상황들을 지금 쭉 정리해 주시니까 느낌은 뭐냐면,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나라의 상황마다 또 그 나라의 이제 어떤 공직 문화마다 정치에 대한 관계를 다르게 가지고 가는구나. 결국 제 고민은 이렇게 압축이 돼요. 자, 정당 가입, 뭐 정치 활동,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와 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과 이 두 개 중에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싸움이 아닌가,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의 이제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합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좀 미래의 흐름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쟁점을 다뤄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할 당시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 없이 법적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당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 당원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있다가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먼저 되었고 그 이후에 공무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 그럼 뭐 상식적인 제 생각은 공무원이 된 순간 뭐 이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임용됩니다. 그러면은 정당에서 탈퇴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지금 이 판례, 이 사건의 쟁점은 뭐였습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안 된다.
가입할 때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네. 나중에 정작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정당원이었으니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시점에 따라서. 그러네요. 네. 자, 법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즉시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 즉시범이 뭡니까? 즉시범. 즉시범. 네. 즉시범, 계속범에 이 상대되는 말인데요. 아, 상대범. 즉시 성립되는 범죄. 즉시범이 있고 계속범이 있고. 네. 예컨대 이제 감금죄. 감금을 어디다 감금해 놓고 일정 시간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위법 상태가 처음에 감금할 때 문에 한번 딱 안에 집어넣어 놓고 열쇠 딱 잠그면 행위는 네. 다 되긴 했는데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열쇠 안 여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 그걸 이제 계속범. 대표적인 범죄가 이제 감금죄인데 네. 그런 죄는 계속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예컨대 보통의 범죄는 대개 다 즉시범입니다. 한 대 때렸다. 폭행. 그럼 딱 때리면 그때 물론 아픈 건 좀 오래 남겠지만 네. 때린 순간 범죄는 완성되는 거죠. 아하. 그 위법 상태도 거기서 끝나는 네, 것이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란 즉시범이다. 한 순간 찰나에 벌어지는 그렇죠. 범죄다. 그러니까 가입한 시기에 네. 범죄가 됐든 아니었든 아. 행위를 언제 있었다고 볼 거냐? 가입한 시기에 있다고 보면 한 시점. 네,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법적인 네.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즉시범이라는 또 이제 그 반대된 계속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오늘 또 배웠는데요. 자, 어쨌든 처음에 정당의 입당 절차, 당원의 효력 이런 설명을 허 사무관님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유가 뭔지 정리해 주시죠.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네.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가입을 할 때 공무원의 신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공무원이 된 다음에 당원의 신분을 그냥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 네. 이것은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공무원과 교원들에 대해서 정당 가입,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세 분의 정리를 끝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기자님, 이 법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교원의 정당 가입,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오랫동안 계속 고민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네. 많습니다. 저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그 대표적인 논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청소년 참정권을 이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제 제 개인이 접했을 때는 너무 우리나라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정치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게 교실밖에 없을까? 부모님도 있고 뭐 본인의 어떤 사회 활동도 있을 거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꼭 교실에서 교사에게만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을 거라고 우려하는 건 너무 큰 것 아닌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 교원의 그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걸 봤을 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교사는 모든 초중고 교사는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교실과 그다음에 개인의 정치 활동을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조금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근데 대신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조금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맞아. 또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인적 구조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 딱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국가 공무원에게 또 정당 가입을 전면 허용하기에는 좀 제약이 필요한 것 아직까지는. 같다. 네, 그거를 이렇게 규제할 만한 아니면은 그 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방지할 만한 어떤 조항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뭐 역사와 우리 선거 문화, 또 정치 문화,
교육 문화 이런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렴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허사무관님은요? 예, 저도 어느 한쪽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의 다수 의견, 반대 의견 모두 다 일리 있는 얘기였거든요. 이것은 결국 공무원의 지위가 개인으로서의 지위도 있고 각종 의무를 지는 공무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도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공직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선거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식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성숙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문화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저는 결론을 더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정치를 알면 안 돼. 교실에선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쉬, 정치. 왜?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정치는 나쁜 거니까. 정치는 추악한 거니까. 이렇게 잘못 주입하는 이중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치는 건강한 것이고 정치는 좋은 것이고 정치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토론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중주의를 버리고 정치를 정말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가는데 판정법이 좀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 좋은 말씀들 주신 세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판례로 보는,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